안녕하세요. 당에 대해 같이 공부하며 알아가는 당 걱정 없이 활기찬 하루 당찬하루입니다.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질병을 꼽으라면 고혈압과 당뇨를 들 수 있는데요. 이렇듯 주변에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나 지인 중에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없으신가요? 제 주변에도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 중 당뇨를 앓고 있거나 당뇨 전 단계 인구수가 1,3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당뇨 유병률 수치는 13.7%로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1명이 당뇨 환자라고 하며 당뇨병의 전 단계인 공복혈당 장애 비율도 24.8%로 성인 4명 중 1명이 당뇨에 걸릴 수 있는 잠재적 당뇨 환자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65세 이상 성인에서는 10명 중 3명으로 당뇨의 위험도가 증가했습니다. 당뇨는 무엇인가요? 포도당은 우리 몸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에너지원인데요.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은 소화효소에 의해 포도당으로 변한 다음 혈액으로 흡수되죠. 이렇게 흡수된 포도당은 우리 몸의 세포들에게 이용되기 위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한데요. 인슐린은 혈액 중 포도당 성분을 세포 내로 흡수시켜주고 혈당을 낮춰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인슐린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 흡수된 포도당은 에너지로 쓰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여 소변으로 흘러 넘치게 되는 증상을 당뇨병이라고 하죠. 당뇨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당뇨병 환자가 급증한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만 비만, 노화, 활동량 부족, 서구화된 식생활, 스트레스 등을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 모두가 당뇨가 있으면 30%의 위험인자를 가지게 되며 한 사람만 당뇨가 있으면 15%가 당뇨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중장년,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했지만 요즘에는 젊은 층에서도 당뇨 환자가 점점 더 발생한다고 하고 소아 또한 당뇨를 진단받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내가 당뇨병인지 알아볼 수 있나요? 그럼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병원에서 혈당을 채취하였으나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기가 소형화되고 손가락 끝에 적은 혈액만으로도 측정이 가능해져서 지금은 간편하면서 비교적 정확하게 자가혈당기로 집에서 측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주기적인 자가혈당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약물 치료의 효과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사나 운동 후 수시로 변하는 혈당의 변화를 알 수 있어 혈당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럼 혈당 측정은 언제 하나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8시간에서 14시간 공복 후 기상 직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당뇨 전 단계에서는 공복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보나요? 매 식사 후 1시간에서 2시간 후에 측정합니다. 이는 당뇨 예비 환자도 혈당 수치가 잘 잡히거든요. 그 외에도 추가로 측정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몸이 아플 때나 저혈당 증세가 있을 때, 먼 거리 운전할 때, 먹는 약이 바뀌거나 용량이 추가됐을 때, 그 외에도 운동 전후나 맛있는 음식을 과식한 후 혈당 변화를 알고 싶을 때는 추가로 혈당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혈당 검사를 하신 후 노트나 스마트폰에 날짜와 시간, 식사 전후인지 운동 전후인지 상세하게 기록하시면 의사와 상담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혈당을 측정할 수 있을까요? 네, 혈당을 측정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물품과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혈당 검사에 필요한 혈당계, 시험지 스트립, 체열침과 체열기, 알콜솜, 노트 또는 스마트폰을 준비합니다. 검사 전 시험지와 혈당계 코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코드가 다른 경우 검사가 안 되거나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코드 번호가 같은지 확인하세요. 그 다음 유통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 전 손을 깨끗하게 씻고 건조하세요. 체열기에 체열침을 꼽고 혈당 측정기에 스트립을 삽입합니다. 손을 심장보다 아래쪽으로 향하고 반대편 손으로 어깨부터 쓸어내려 손가락 끝에 혈액을 모아줍니다. 이때는 손가락 지문이 있는 부위보다 손가락 가장자리를 체열하면 통증이 덜하니 측면을 이용하세요. 자주 체열을 할 경우 손가락의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체열을 하면 되는데 먼저 알콜솜으로 체열할 부위를 소독합니다. 이때는 알코올이 완전히 건조된 후에 체열을 하는데요. 알코올이 남아있는 상태로 체열하게 되면 혈액에 알코올이 희석되면서 혈당 수치에 변화를 줄 수 있으니 꼭 건조된 후에 체열합니다. 체열기에는 숫자가 써 있는데요. 숫자가 클수록 깊게 찔러집니다. 너무 작은 숫자로 체열하게 되면 혈액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4에서 5로 체열합니다. 체열기를 이용해 손가락을 찌른 후에는 손끝을 너무 세게 쥐어 짜지 않습니다. 손가락을 심장보다 낮게 내려줘 혈액이 잘 나오도록 합니다. 혈액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 경우 손바닥부터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체열한 혈액을 시험지에 점적합니다. 체열한 곳을 알코올로 소독한 후 측정된 수치를 확인하세요.
이렇게 혈당 검사를 하신 후에는 노트나 스마트폰에 날짜와 시간, 무엇 때문에 검사를 했는지 상세하게 기록하세요. 예를 들어 밥을 먹었는데,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왠지 모르게 소개와의 과자를 한 봉지 먹었는데, 과자를 먹은 후 혈당이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해 검사를 했다면, 날짜와 시간, 과자 먹은 지 1시간 뒤, 이렇게 적어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야 하는 이유는 의사와 상담할 때도 도움이 되지만, 본인 스스로가 무엇을 어떻게 했더니 혈당이 내려가는지 상승하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획적으로 식사나 운동으로 당 관리를 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상세하게 기록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당뇨의 원인과 올바른 혈당 측정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찬하루였습니다.